어제 나스닥이 2.8% 급락을 했죠. 미증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피바다죠. 에너지 부분,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이런 영향 때문에 에너지 카테고리 여기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다음 주 국내 증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어떤 상황일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 241선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뚫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쌍봉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만큼 이 매물대와 241선 저항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여기를 뚫어내는 거겠죠. 그럼 하락이 시작된 구간부터 지금 몇 프로 정도 반등을 줬을까? 정확히 50%입니다. 공교롭게 이 매물대 그리고 241선 피보나치 50% 반등 구간 다 겹쳐있는 저항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나스닥 14,500포인트입니다. 여기를 계속 돌파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넘어서서 안착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전에 이 아래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위험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4,50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오거든요.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코스피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떨까?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반등을 준 상태예요. 그리고 조정. 근데 나스닥이 어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0.236 여기까지 떨어졌죠. 국내 증시도 여기까지 월요일날 다음 주 초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700 부근. 물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걱정이 되는 상태죠. 다음 주 증시가.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나스닥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하락폭만 보더라도 나스닥 20% 하락, 코스피 22% 하락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반등폭은 똑같이 50%지만 이 매물대 부분까지 코스피는 못 올라와 줬어요. 나스닥은 어떠냐? 여기 기존 매물대 여기까지 일단 반등을 쳐준 거죠. 코스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그 하락폭이 일단 0.236 여기 지지가 됐다는 거.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일단 좀 시간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증시도 다음 주에 어쨌든 빠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국내 증시는 그럼 어디를 돌파해야 되느냐? 여기입니다. 2840 올라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매수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일단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5주선, 중요한 5주선에 안착이 실패했죠. 다음 주에 이 5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거니까 시초가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일단 위에 또 5주선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강한 힘으로 호재를 가지고 여기 올라타야지만 그 다음 상승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5주선을 끝까지 못 올라타면은 계속 부딪혔다가 빠지고 부딪혔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 이 저점을 깨고 또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매물대 상단 그리고 240주선, 200주선 모두 겹치는 구간이 2450부터 2500포인트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싸게 혹은 비싸게 사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은 더 떨어질 때마다 12,000, 11,000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이다. 돈이 없다 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아래서 사면 되고 현금이 많이 있어. 그렇다면은 이 아래서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되겠죠. 혹은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14,500포인트 여기를 올라타서 지지를 했을 때 여기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가급적 여기서는 사지 말자는 거죠. 이미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를 넘어갔을 때 여기서 비싸게 사거나 떨어지면 아래서 아예 싸게 사거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걱정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7.5% 40년 만에 이 상승률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매파적인 움직임 3월 달에 금리 인상 0.25 말고 0.5% 때려야 된다. 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신 대표 주식들 고점 대비 하락폭 그리고 하락폭 대비 몇 프로가 반등을 했느냐 현재가 기준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에 와 있느냐 이걸 퍼센티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던 종목들 우량주 5년 10년 난 이 종목을 모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크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투자에서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 하락할 때
수량을 늘린다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손실폭이 얼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주가 상승을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지만 어쨌든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이만큼 갔을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는 개념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겠죠. 이런 수량 모으기의 개념인데 이렇게 빠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간다면 그 수량은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 반등했을 때 주가 상승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폭들 이걸 한번 보시고 내가 모아가고자 하는 종목, 예를 들어 애플이다. 애플은 최근에 실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적고 반등폭도 컸어요. 그래서 최고 고점 대비 하락폭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죠. 이런 강한 종목을 모아갈 것이냐, 혹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진 이런 주식들, 카카오나 네이버, 차이나 전기차 ETF, 미국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을 모아갈 것이냐, 나의 투자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래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냥 꿈만 바라보고 미래 가치만 보고 주가가 올랐던 그런 성장주들은 미래의 반등폭이나 주가 상승률이 아주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인율, 금리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어쨌든 이렇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탈 거야, 혹은 나 이 종목을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모아갈 거야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하락폭이 커요. 특히 카카오 반토막 났다가 반등을 10% 해줘서 그나마 마이너스 42%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반등 구간, 분할 매수 구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거기서 반등을 한 상태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96,800원 고점 대비 30%가 빠졌다가 5% 반등한 상태. 특히 우량주 중에서는 성장주인 테슬라, 이게 좀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내가 미래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번 하락은 분할해서 싼 가격에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나의 보유한 현금 비중, 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특히 지금 우리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매달 이 QQQ 나스닥 100 ETF 모아가는 그 컨텐츠 추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적립식으로 사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이런 적립식 투자는 빛을 발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폭락하는 증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저항 구간 안착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어디냐? 나스닥 14,500 말씀드렸죠? 자, 여기를 뚫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임하자. 아예 여기서 비싸게 사자. 혹은 더 떨어졌을 때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 이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평소 모아가는 우량주에 대해서 저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말씀드린 수량 늘리기의 개념. 내가 아마존을 정말 5년, 10년 모아가고 있다. 근데 고점 대비 30%가 빠졌어요. 우량주가 30%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도 10% 이상 하락하는 그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의 구간이다. 물론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여기는 공포스럽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렇게 턴 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은 그때서야 바닥이었구나, 기회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하락폭이 더 커졌을 때 내 손실폭이 크고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많이 하락할 때마다 구간을 크게 나눠서 접근을 하고 아예 턴 어라운드에서 중요 저항을 뚫어냈을 때 그때 비싸게 사는 게 좋다.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자. 내가 지금 계잡주를 갖고 있다. 혹은 꿈만 먹고 사는 실적 나오지 않는 미래 성장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실적 나오는 성장주로 갈아타거나 우량주 중에 많이 빠진 걸로 바꾼다던가 혹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실적주 여기에 일부 비중을 실는다던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 우량주로 갈아타는 거, 그리고 혹은 현금이 너무 없는데 지금 불안해. 그러면 현금을 일부 비중, 아주 이상한 계잡주를 팔아서 현금 비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제가 투자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냐, 이것만 알아도 큰 손실 피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크게 베팅하면 돼요. 하락 추세에서는 조심하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거죠. 하락 추세에 굳이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상승 추세가 왔을 때 그때 다시 물량을 실어서 이익을 내면 됩니다. 안전하죠.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실제 50%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도 생겼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는. 물론 비중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하락 구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는 폭탄 같은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다음 주 증시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럴수록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 본업에서의 현금 흐름 이걸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증시 상황 보고 제가 또 전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